안녕하세요. 대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약정 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하는 집이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서 살고 있는 집, 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학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가계자금 대출 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게 대출을 받을 때 추가 약정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2018년 9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여기저기다 막 집을 추가로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집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하는 걸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 가계대출 추가약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집 담보로 대출받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고 나면 대부분 잊고 지내요. 내가 어떤 약정을 했는지 모르고 지낸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약정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7월 기준으로요, 추가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 금액하고 상관없어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신규로 받는 경우에 이 대출금을 가지고 다른 데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신용대출을 1억 초과해서 받는 경우, 이 신용대출은 기존의 잔고를 포함해서 1억이 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잔고가 1억이 넘거나 신규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도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약정이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만 약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해당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4인 가족입니다. 저와 집사람과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내가 사업상 필요해서 대출금을 1억을 받는다고 치죠. 그렇게 되면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저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내 등본상에 있는 나의 직계 존비속, 나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받고 나서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만약 내 자녀의 이름으로 내가 작은 빌라라도 하나 샀다, 지방에 뭐 농가주택이라도 하나 샀다, 이 약정한 내용을 우리 집사람이 잘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 약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치는 범위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등본상에 있는 가족까지 미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약정 위반 사례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약정 위반 사례가.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들 잊게 되실 거고, 본인은 아니더라도 본인 등본상에 있는 다른 가족분들 이름으로 깜빡하고 사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느닷없이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이미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곧 출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걔네도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집도 못 사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등본상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분가를 하기 전에 주택을 자녀 이름으로 취득이 되면 약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실제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전산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분가를 해야 되거나 이제 독립을 해야 돼요. 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녀분이. 그럴 때는 미리 등본상에 분리하셔가지고 주택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정 위반 사례가 아직까지는 채 이제 2년,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사례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해소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기준은 그러니까 꼭 유념하셨다가 본인이 약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약정 위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돼요. 기한 언제까지? 기한은 회사에서 통보가 와요.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고, 만약 상환을 못하게 되면 채권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너는 이제 대출을 쓸 자격이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상환해라? 우리가 대출을 30년 쓰겠습니다 하는 거는 30년 동안 대출을 쓸 권한도 나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은 30년 동안 약속한 대로 이제 변제를 받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약속한 기간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회수 절차, 즉 경매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누가? 대출받은 본인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약정은 가족 전체에 걸리지만 페널티는 당사자 본인한테만 생겨요. 그래서 내 자녀가 주택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 자녀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약정 위반에 걸릴 걸 알면서도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아니 3년 동안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받을 일이 없는데 뭐 어떻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대출로 받아서 또 다른 데 주택을 매수하고 페널티를 받고 이제 더 이상 대출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위에 다른 금융제재가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약정 위반에 걸리게 됐을 때 처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집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일단 있고요. 도저히 그 대출을 갚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집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경우는 다른 데서 돈을 융통해가지고 이 대출금을 갚는 거죠. 대출금이 크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단위면 내가 신용대출을 받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임시로 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출금이 굉장히 또 큰 경우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다 보니까 막 몇 억씩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남한테 빌리기도 쉽지 않고 이미 뭐 집값 대비 LTV 대출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융통할 방법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실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정부의 규제 방침하고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들이 사실 현업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어떻게든 대부분 다 해결은 하시더라. 이렇게 저렇게 대부분 다른 자금을 끌어다 가는데 끄는 방법에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다 그렇게 대부분 해결하시고 실제로 채권회수 절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조금 마무리하기 앞서 몇 가지 실제 사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 위반된 사례요.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분양권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분양권이 하나 나온 건데 분양권이 당첨된 거 아니라 분양권을 전매해서 본인이 사게 된 거죠. 나중에 이사 가려고. 그런데 이 분양권도 주택 추가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정 위반이 걸리게 돼가지고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 경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사이가 조금 안 좋으셨던지 따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 거죠, 남편이. 근데 이제 배우자, 아내 되시는 분이 따로 사니까 집이 필요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주택을 하나 매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는 아직 부부기 때문에 이분이 주택을 추가 매수하게 되면서 약정 위반에 걸리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다 큰 성인인 자녀랑 같이 사는 거죠. 자녀가 뭐 직장 생활을 왕성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등본에 같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집 돈이 필요해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 자녀분이 아버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요즘 집값이 오르고 하니까 본인도 빌라를 미리 새끼고 하나 사놓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버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약정 위반에 걸린 케이스. 뭐 이렇게 등등 최근의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안프로가 전하는 오늘의 꿀팁은 내 집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까지 등본상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추가 약정이
걸린다. 그래서 그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전액 상환해야 되고 향후 3년간 당사자 본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 안프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